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50플러스 노원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1인 출판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5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한 1년 반 전에 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등록하고 자서전도 쓰고 또 이렇게 오디오북도 만들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녹음하고 또 자서전을 썼지만은 이번 기회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계속 자서전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또 오디오북도 만들면서 저의 그 제2의 인생을 좀 더 활기차고 보람 있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진재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4년이다. 지금은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아직도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면 어머니보다는 엄마라고 부른다. 92세인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때 포근함을 느낀다. 지나간 일들이 떠오른다. 몇십 년 전 1월 대학 본고사를 치르러 가던 전날 밤에 폭설이 내렸다. 사당동에 살았던 나는 신촌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다. 눈이 많이 내려 걱정하는 엄마는 나를 따라 집을 나섰다. 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나를 버스 종료장까지 배웅하려 했던 것이다. 버스 종점까지 온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될 터인데 눈이 계속 내려 염려가 되었던 모양이다. 그냥 나를 따라 버스를 타고 함께 학교로 가신 것이다. 버스 번호는 지금도 기억한다. 88번. 보통 1시간이면 도착인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 거의 2시간이나 걸렸다. 시험이 10시부터 시작이라 가까스로 제 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도착했다. 첫 시간이 국어 시험이었는데 시험이 어려웠다고 기억한다. 시험 끝나는 종이 울렸지만 나는 연필을 놓지 않고 작문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다. 갑자기 감독관이 와서 내 시험지를 빼앗아 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험지를 찢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감독관이 유명한 국문학자였다. 첫 시험이 끝나고 가슴을 추스리고 있는데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난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고 시험이 시작되었으니 엄마는 그냥 갔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추운 교정에 머물러 계셨던 모양이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겠다. 나는 그때 부모님 마음을 잘 몰랐다. 지금에야 부모님의 염려를 알 것 같다. 괜찮다고 엄마를 이해시킨 뒤 계속 시험에 임했다. 영어와 수학은 무난했다. 결국 입시 당일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갔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온 셈이다. 본고사 치른 뒤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는 보름 정도 걸렸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관계로 경제적 부침이 심했다. 내가 대학 시험을 볼 즈음에는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끼니도 걱정하곤 했다. 아버지는 버스비가 없어서 사당동 집에서 사업장이 있는 영등포까지 걸어 다니기도 하셨다. 나는 시험 잘 봤다는 확신도 없고 또 합격한다 해도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래서 시험 본 다음 날부터 집 근처 독서실에서 후기 대학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야간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생활을 머리에 그렸다. 합격자 발표하는 당일도 아침 일찍 독서실에 갔다. 그러는 나를 보고 가족들도 시험 결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침 그때 사촌도 나와 같은 나이라 함께 대학 시험을 치렀다. 사촌은 안암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했는데 같은 날에 합격자 발표를 했다.
고모가 당신 아들이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기쁜 나머지 아버지께 합격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조카의 합격 사실을 듣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고모에게 그리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다. 내 결과는 몰랐기 때문이다. 고모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느끼고 전화를 끊은 뒤 내 입시 결과를 직접 알아보셨다. 그리고 결과를 아버지께 알려주었다. 오빠 축하해요. 제2 합격했어요. 사업도 어렵고 내 입시 결과도 불확실하여 의기소침해 있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면 좋으련만 그 당시 집에 전화가 없어서 그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어 안타까워하셨다. 저녁 무렵 독서실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렁찬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제이야, 이리 나와라. 옷 맞추러 가자.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문 밖에서 나를 불러 양복점에 가려고 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호탕하고 힘찬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40년이나 더 지난 일인데 말이다. 그 후 나는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 잘 다니고 졸업한 후 회사에 들어갔다. 입사 다음에 바로 결혼했다.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결혼 후 아이 낳고 내 살기에 바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가끔 내게 전화해서 너 요새 왜 연락도 없니? 좀 놀러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난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회한이 오늘 더 강하게 밀려온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엄마에게나마 잘해드려야 할 텐데 엄마에게도 그 효를 다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효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겠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